65세 이상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예금 비밀, 매달 돈 들어오게 만드는 3가지 실천법.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 보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시죠? 특별히 어디 큰돈 쓴 것도 없는데 관리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약값 나가고 나면 어느새 줄어든 잔고를 보면서 이러다 몇 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밀려오시는 거예요. 저도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65세 이순자 씨예요. 퇴직금 5천만 원이 고작 2년 만에 3천만 원대로 줄어들었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온다고요. 사실 이건 이순자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또래 분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매달 25일이면 월급이 통장에 찍혔잖아요. 그 돈으로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비 쓰면서 살았죠.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없든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1억이 있어도 불안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찍힌다면 어떨까요? 마치 작은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온다면요. 관리비는 이번 달 들어온 돈으로 내고 약값도 거기서 쓰고 연금은 그대로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위험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상품 없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안전한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예금이요? 그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아무 예금이나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금이라도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예금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1년이나 2년 만기로 넣고 만기되면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짜리 예금에 넣으면 2년 후에 원금 4천만 원하고 이자 한 300만 원 정도 합쳐서 4,300만 원을 받는 식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2년 동안에도 관리비는 나가죠. 전기세도 나가죠. 약값도 나가고요. 그럼 어디서 메워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또 빼서 써야 되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불안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월지급식 예금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4천만 원을 넣는데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찍히는 거죠. 70세 박경숙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2년 전에 은행 직원이 권해서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셨어요. 만기일에 한꺼번에 받으니까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으신 거죠. 그 사이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통장에 있던 돈 1,500만 원을 빼서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고 계산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처음부터 월지급식으로 넣으셨으면 매달 15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생활비로 빼신 1,500만 원 중에서 최소한 360만 원은 안 빼도 됐던 거예요. 그 돈은 지금도 통장에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예요. 똑같은 돈, 똑같은 은행, 똑같은 이자율인데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12만 원, 15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건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내면 되겠네. 약값은 이자에서 나가니까 연금은 그대로 쓸 수 있겠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복지관에서 만난 66세 최영희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매일 불안해서 잠을 편히 못 자요. 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목돈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금입니다. 은행 이자 받으시면 세금 떼이는 거 다들 아시죠?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4% 정도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자를 15만 원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12만 9천 원 정도예요. 2만 1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에 25만 원이에요. 2년이면 50만 원, 10년이면 2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65세 이상이시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세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원금 1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 만난 71세 강만석 씨는 5년 동안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 세금을 떼이고 계셨어요.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5년 동안 세금으로만 120만 원을 내신 거예요. 비과세 신청만 하셨어도 이 돈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선생님 120만 원이면 1년 약값이에요. 맞아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알려줍니다. 직원들도 바쁘고 모든 고객한테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은행 가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바로 처리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비과세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돼요. 예를 들어 어은행에 6천만 원, 비은행에 5천만 원 있으면 총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실 때는 꼭 합계를 계산해 보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실 거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두 군데로 나누세요. 어은행에 8천만 원, 비은행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금은 만기 일시 받기 말고 월지급식으로 하세요. 그래야 매달 이자가 월급처럼 들어와요.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세요.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00% 받을 수 있어요. 셋째, 1억 원 넘는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그래야 전액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노후 자금 관리가 훨씬 안전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예금이라도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까지는 개념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 가셔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정미숙 씨는 퇴직금 4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 나오는데 생활비로 한 달에 90만 원은 나간대요. 그럼 매달 25만 원씩이 부족한 거죠. 선생님, 이러다가 퇴직금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며느리 눈치 보여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4천만 원 빼서 쓸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월지급식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시니어 전용 상품이었는데 금리가 연 4.2%였어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에 4.2%면 1년 이자가 168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세전 1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셨으니 비과세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럼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4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혀요. 원래 매달 25만 원 부족했는데 14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제 11만 원만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난 정미숙 씨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지난달에 관리비 낼 때 이자로 냈어요. 제 돈 안 건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월지급식 예금의 힘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이자만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부 사례인데요. 73세 김병수 씨 내외부는 두 분 합쳐서 돈이 좀 있으셨어요.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어디 투자하기는 무섭고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니까 이자도 별로 없고 불안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어르신 1억 3천만 원을 두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어은행에 7천만 원, 비은행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전액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월지급식으로 비과세로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요? 대략 계산하면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이 돈으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부부가 같이 문화센터 다니세요. 남편분은 서예 배우시고 부인은 요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외식도 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후에 안부 전화드렸더니 선생님 저희 70 넘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어요. 이자 덕택에 취미생활도 하고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있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돈이 주는 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입니다. 매달 통장에 뭔가 찍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주는 안정감이 노후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정리해보세요. 퇴직금, 통장 적금 만기된 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 다 합쳐서 계산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 5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세요. 요즘은 은행마다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60세 이상 우대 실버 예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아니, 나는 스마트폰 잘 못 다루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주한테 처음 한 번만 도움 받으세요.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70세 어르신도 처음엔 나는 이런 거 못해. 그러시다가 딸한테 배워서 지금은 직접 다 하세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은행 안 가도 되고 대기 시간도 없고 좋아. 그러십니다. 그 다음 상품을 비교하세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은행은 60세 이상, 어떤 곳은 65세 이상이고요. 금리도 4.0%인데도 있고 4.5%인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대 조건입니다. 최대 연 4.5%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 금리가 3.8%고 나머지는 조건 충족해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연금 이체 시 플러스 0.3%, 모바일 가입 시 플러스 0.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은행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얼마예요? 우대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가입하면 4.0%인데 모바일로 하면 4.3% 이런 식으로요. 0.3% 차이가 뭐 그리 크냐 싶으시겠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1년이면 15만 원 차이예요. 한 달에 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모바일이 금리가 더 높으니 자녀분 도움 받아서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월지급식인지 꼭 확인하세요. 은행 가서 상품 상담 받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지급식 가능한가요? 어떤 상품은 월지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신청도 같이 하세요. 저 65세 넘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이 두 가지만 잘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1억 원 넘으면 꼭 은행 나눠서 넣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니까요. 1억 5천만 원 있으면 어은행 8천만 원, 비은행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두 군데에 다 비과세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합쳐서 1억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면 1억까지는 세금 면제고 나머지 5천만 원 이자는 세금 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실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하시면 나중에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절대 중도해지 하지 마세요. 예금은 만기 전에 빼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아요. 약속한 금리의 반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금에 넣을 돈은 당장 쓸 일 없는 돈으로 하세요. 만약 갑자기 병원비나 급한 일 생길 수 있으니까 비상금은 따로 보통 예금이나 자유입출금 통장에 놔두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있으면 4천만 원은 예금에 넣고 1천만 원은 바로 쓸 수 있게 남겨두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사항, 고금리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연 4%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연 10% 이렇게 광고해요. 그거 100%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현혹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검색하시면 정식 금융기관 목록 나와요. 거기 없는 곳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이런 피해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정식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요. 세 번째 주의사항.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 설명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확실히 알고 해야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은행 직원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면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확인하세요. 저도 은행 다닐 때 고객들한테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여러 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기억하시면 그럼 여러분도 매달 통장에 이자 찍히는 걸 보시면서 아,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예금은 노후 자금 관리의 한 부분이에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기본 수입에 오늘 말씀드린 예금, 이자를 더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사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만 딱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예금은 반드시 월지급식으로 하세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무조건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세요. 똑같은 이자 받는데 한 분은 14% 떼이고 한 분은 한 푼도 안 떼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1억 원 넘는 돈은 꼭 은행 2군데 이상 나눠서 넣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한 은행당 1억까지니까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해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매달 통장에 이자가 찍히고 그 돈으로 관리비, 전기세, 약값을 해결하시면서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는 안도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다는 자존감.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일 무서운 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와서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만들어내는 생활비가 있으면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니어분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 끝나자마자 뭐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지금 쓰는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시니어 예금 이렇게 검색만 해보세요. 어떤 상품이 있나 구경만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내일 자녀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얘야, 은행 홈페이지 같이 봐줄래? 이렇게요. 두 번째, 메모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5가지 종이에 적어두세요. 월지급식인가? 비과세 가능한가? 실제 금리는 얼마인가? 우대 조건은 뭔가? 예금 보호되는가? 이거 들고 은행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몇 달이 지나가요. 그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관에도 금융 상담하는 곳 있어요.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그런 데 가셔서 도움 받으세요. 저처럼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잖아요. 같이 나이 드신 친구분들, 동네 이웃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세요.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63세인데 비과세 되나요? 이런 거라도 괜찮아요. 뭐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유용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